미국 비밀문서로 읽는 한국 현대사 1945부터 1950 우리가 몰랐던 해방, 미군정 정부 수립, 한국 전쟁의 기록 김택권 지음 세 번째 63페이지 8페이지 주천사 격동의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는 길잡이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란 책이 오랜 기간 대학가에서 인기를 끌었다. 뒤이어 이를 반박하고 보완하는 해방 전후의 재인식이란 책도 나왔다. 이 두 책은 1945년 해방 전후의 시기부터 시작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50년에 발발한 한국 전쟁까지 약 5, 6년간의 한국 현대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많은 이의 관심을 모았다. 그런데 또다시 작금의 정치권에서는 미군은 점령군인가를 두고 해묵은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70여 년이나 지난 오늘 아직도 이 격동의 시기에 대해 많은 이들이 역사적 해석의 미흡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원인은 당시 한국에 진주했던 미소 양국의 문서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소련 해체 이후 소련 측 문서들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소개되었다. 소련이란 체제 자체가 공산당이 주도하는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관변 문서만으로도 충분히 해석 가능한 지점들이 많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 측 문서들은 정부 문서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시절 미군정 문서는 물론 문서 작성에 참여했던 인사들의 기록,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두고 한미 양국 지도자들의 입장과 견해, 그리고 그 후 일어난 한국 전쟁과 한국 방위에 결정적 역할을 한 미군의 문서 등 광범위한 기록과 자료를 충분하게 분석해야만 역사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상적인 사실만 반복해서 인용하는 수박 겉핥기식 연구는 역사의 외양만 보는 항설에 불과하다. 현장에서 발로 뛰며 채집한 자료와 이를 정밀하게 해석하는 것만이 진실된 역사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김택권 저자가 미국 현지에서 여러 해 특파원으로 근무하면서 미국 내 다양한 자료와 비밀 문서를 일일이 찾아내고 정리해 펴낸 이 책은 우리도 잘 몰랐던 한국 현대사를 이해하는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종찬 국립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회 위원장, 독립운동가 5당 이회영 선생 손자, 전 국정원장. 나의 조부인 김구 주석께서는 우리가 이번 해방전쟁에서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국제 간의 발언권이 박약하리라고 통탄해 하셨다. 때는 제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 광복군이 서울 진공 작전을 앞두고 있던 때였다. 역사에서 가정이란 무의미하지만 이 책을 읽다 보면 한민족의 운명을 뒤바꿀 수도 있었던 역사적 물고비를 여러 차례 직관하게 될 것이다. 김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 주석의 장손.
62페이지 미국 비밀문서로 읽는 한국 현대사 1945-1950 1장 광복군의 희망과 절망. 극비 1945년 6월 5일 발신 OSS 중국정구본부 수신 미군 중국정구 사령관 제목 OSS 작전 침투기도 1. 이글기지 침투기도에 관한 클라이드 사전트 대위의 상세한 보고서를 첨부해 사령관께 즉시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2. 광복군의 이범석 장군은 중국군 정보 총책임자인戴리 장군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戴리 장군이 모든 한국인 병력을 성도, 정도에 모아 훈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아냈습니다.戴리 장군이 한국인 인적 자원을 더 이상 미국의 첩보 활동에 활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다고 한국 관계자들은 설명했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영국도 자신들의 통제 아래 있는 한국인들을 권명해 보내 OSS가 진행 중인 한국 침투 계획에 대한 정보를 캐내려고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동남아 정부 당국은 OSS에 한국인 인력을 보내왔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 모두가 중국 정부에 있는 미국의 첩보 관련 시설을 들여다보려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의 첩보 활동에 영국이 관여하려는 기도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한 정보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으며 그 가운데 하나 이상은 확실한 문건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영국 첩보기관이 같은 목표를 위해 중국 첩보기관 수장인戴리 장군과 잠정적으로 힘을 합쳤음을 시사합니다. 3. 위 첩보사항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OSS를 대표하여 존 위테커 대령, OSS 첩보 담당관, 중국과 영국 두 나라 군 첩보 관계자들이 공모해 이글 작전 훈련을 받고 있는 광복군 병력을 빼내려 하고 있어 긴급하게 보고하는 바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사실상 숨가쁜 구조 요청이었다. 위테커 대령의 보고에서는 OSS 종국정구 책임자 해퍼너 대령이 사전트 대위로부터 받은 이 사건의 자세한 경과를 담은 보고가 첨부되어 있었다. 다음은 사전트 대위의 보고다. 극비 중국 전쟁지구 미군 사령부 전략사무국지부 1945년 6월 1일 제목 스테이블스 영국군 대령의 이글기지 방문에 관한 보고 발신 OSS 중국정구 본부장 해퍼너 대령 수신 전략사무국 OSS 본부 위테커 대령 64페이지 그림 OSS 이글팀은 심각한 사태로 인식하고 웨드마이어 중국정구 미군 사령관과 OSS 사령부에 긴급 보고했다. 위에 관한 사전트 대위의 보고서를 첨부합니다. 영국군 파견단의 방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오늘 1945년 5월 26일 아침 10시 15분경 서안에서 12마일 떨어진 두곡에 위치한 이글 기지에 스테이블스 영국군 대령이 인솔하는 파견단이 방문했습니다. 일행에는 호종남 대장이 사령관인 중국군 제1정구사령부의 호종남 본부 참모장실 후핑창 소장이 있었습니다. 스테이블스 대령은 자신이 이곳을 방문한 목적은 최근 일본군에서 탈영해 이곳에 온 한국인들을 신문하기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참모장이 발행한 문서를 휴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서의 수신자는 한국 광복군 이지대였다. 스테이블스 영국 육군 대령이 군사첩보 수집자 방문함으로 편의 제공을 요청한다고 적혀 있었으나 마침 책임자인 이범석 광복군 이지대장은 기지에 없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스테이블스 대령의 광복군 신문 요구를 거절했다고 서전트 대위는 보고했다. 억신각신 끝에 스테이블스 대령은 자신이 중국군 제1정부사령부의 허가를 받았으므로 이범석 광복군 장군이 누군지 알 바 아니며 자리에 참석한 서전트 미군 대위를 가리켜 이곳에서 당신의 임무가 무엇인지 나는 모르겠고 어쨌든 본관은 내일 다시 와 광복군들을 신문하겠다고 말하면서 27일 아침 9시에 방문해 한국 광복군 5명 이상을 신문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떠났다는 것이다. 사전트 대위는 기지 방문 중 스테이블스 대령이 도저히 양해할 수 없을 만큼 무례하고 거만하며 공격적이었고 OSS와 광복군의 승인을 받지 않은 방문 역시 상식에 어긋난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한 이와 같은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름 판단하는 바가 있으며 현재로서는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심각한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일련의 사례를 보고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한국 독립운동에서 눈에 띌 만한 진전을 바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수년 동안 중국 정부가 한국인들에게 제공한 원조도 겨우 형식에만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이글 작전을 승인했지만 미국이 OSS를 통해 한국인들에게 원조를 제공하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이 이글 계획을 승인한 뒤 중국 첩보기관 총책임자인戴리 장군은 중경에서 이범석 장군을 만찬에 초대해 OSS와의 협력을 포기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비치며 중국의 원조와 협력을 제의했다고 합니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 미국 측이 여기에 얼마나 강력하게 맞설 것인지 시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동이 있었던 다음 날 우리가 스테이블스 대령의 사무실로 방문했을 때 중국 측이 양국 측에 넌지시 정보를 알려주기 전까지는 한국 광복군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로 미루어 제가 제기한 추측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한바탕 소동은 끝났고 훈련은 차질없이 진행되었다. 영국과 중국이 뒷걸음질 친 것이다. 웨드마이어 중국 정부 미군 사령관의 역할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장개석의 중국군 총참모장을 겸하고 있는 웨드마이어 사령관은 조셉 워렌 스티렐 전임 사령관과 달리 장개석 총통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 중국 간 갈등을 수습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 광복군 출정 전야의 난투극 1945년 8월 7일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에 수장된 한국의 독립투쟁과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을 증언하는 자료들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빛이 발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난수표 불듯 해독해야만 하는 단계에 들어선 문서들도 드물지 않게 보였다. 특히 역사의 현장에서 그때 그곳의 사람과 함께한 문서들은 그 주인공의 거친 삶의 행적만큼이나 때에 절고 피 묻고 구겨져 있었다. 그러나 예외는 있었다. 1945년 7월 15일 한국 광복군 2지대가 중경에 있는
군장 제조업체와 주고받은 주문서와 영수증이었다. 엊그제 작성한 것처럼 종이는 변색의 흔적이 전혀 없는 데다 쓰여진 글씨와 색깔도 선명했다. 먹글씨와 당나무로 만든 동양의 종이가 얼마나 탁월한 보존성을 갖고 있는지 새삼 실감할 수 있었다. 한국광복군 2지대는 중경 청년로 83에 있는 군장 제조업체인 경쟁 금속공업사에 250명분의 휘장과 견장 등을 주문했다. 이걸 작전 한 달 전이다. 1회 침투에는 45명이 예정되어 있었다. 250명분인 것을 보면 비밀 침투 작전은 적어도 5차례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 같다. 당초 이글 작전 계획에 따르면 일본군에게 탈주한 학병들을 적극 모병해 2,000여 명을 차례로 한국에 침투시킬 예정이었다. 이 주문서와 영수증은 2통의 편지와 함께 보관되어 있었다. 한 통은 신영목,申荣墨가 서안시외 두곡 뚜취에 있는 한국광복군 2지대 2대장铁骑 철기 즉 이범석, 리판비 장군에게 OSS를 경유해 보낸 편지였다. 대좌, 뚜조합 무사히 돌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대좌, 대장님께서 존경에 계시올 동안 제가 부족한 것이 많은 까닭에 뜻에 맞으시도록 신변을 돌봐드리지 못해 죄송하외다. 더욱이 떠나가시기 전날 밤 생긴 일은 모두 저의 불찰로 기인한 일이어서 죄송하기 끝이 없습니다. 제 눈은 가려한 결과가 있어 아무 염려 없게 되었사오니 아무쪼록 효념 시운현하여 주시옵소서. 명시한 바 중한 사명은 이 기회에 더 일층 마음을 새로이 하고 결심을 굳게 하여 때를 기다려 있는 힘 잘하는 데까지 바치올 각오를 가지고 있사오니 안심하시옵소서. 끝. 8월 7일 중경시 연화지전가 사제重庆市莲花池前街4梯 신영목 배 68페이지 그림 군장업체가 광복군 2지대에게 발행한 영수증과 주문 확인서 계약일은 7월 15일이었다. 竞争金属工业社今收到定制韩国光复军第2支队竞争金属工业社发奉总共总共国币台币韩国光复军第2支队신영목 대원이 이범석 제2지대장에게 보낸 사과의 편지. 여러 명이 격렬하게 싸웠음을 짐작할 수 있다. 간결하고 정중한 문체와 내용이 인상적이다. (70페이지) 다른 한 통은 정은수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역시 중경에 있을 때 발생한 폭력 사태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이다. 정 선생님 앞, 안녕히 돌아가셨습니까?
이번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에 생긴 일에 대하여는 모두 제가 아직 미숙한 탓으로 생긴 일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좋을지 오직 죄송한 마음만 가득할 뿐이외다. 모쪼록 이번 일은 저의 책임이온즉 저를 책망하시고 모두 잊어주시옵기 비옵니다. 선생님이 떠나신 후 생은 몸 평안히 사명 달성기를 떠날 그날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모두들 선생님께 미안하게 되었다고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70여자 덧칠로 지음. 선생님의 옥체 안녕하시옵기를 빌고 있습니다. 8월 7일 중경에서 신영목 올림. 이범석과 동행한 정운수는 누구인가? 정운수는 재미교포로 OSS 이글팀 실무 책임자인 사전트 대위가 한국의 능통한 교육요원의 충원을 본부에 요청함으로써 긴급 배치되었다. 1903년 경북 의성 출생으로 1926년 연희전문학교 재학 중 60 만세운동 시위에 적극 가담했으며 미국으로 건너가 프린스턴 대학교 신학과에서 수학, 1937년 석사학위를 받았다. 1942년 3월부터는 이승만의 보좌관으로 활동했고 항일전에 적극 참전하기 위해 1943년 6월 미 공군 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다. 공군 소위로 임관해 중국, 버마 등지에 있는 항공대에서 근무하다가 1945년 1월 OSS 산하에서 한미합작으로 유격대를 조직해 훈련하라는 미 국방성의 지시를 받고 이글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로 광복군의 통신교육을 담당했다. 1945년 8월 17일 이범석과 같이 서울 여의도 비행장에 착륙했다가 일본군의 적대 행위로 일행과 함께 다시 산동성으로 돌아갔다. 1977년 건국 포장, 1990년 애국장이 수여되었다.戴笠胡宗南 8월 29일 24년 8월 30일 1950년 해운공사 사장을 지내던 정운수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권력의 비호를 받으며 이승만 대통령에게 유리한 정치 조작극을 꾸미던 대한정치공작대 사건의 배후 인물로 지목되어 수사를 받던 중 미국으로 도피했다. 1986년 사망했다. 오래 살았네. 이글 작전을 앞두고 중경에서 광복군들의 만남은 어떤 자리였으며 함께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광복군 이지대의 이범석 지대장과 한국계 미국인 정운수 미군 중위 두 사람은 이글 작전이 임박한 1945년 7월 26일 중경으로 출장을 떠났다. 이 사실은 사전트 대위가 폴 헨리웰 대령에게 급히 도움을 요청한 전문에서 확인된다. 이범석 장군이 정운수 중위와 함께 중경으로 가던 도중 성도에서 보안 문제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곳의 OSS 책임자인 롱네커에게 연락하시어 도움을 청해 주시겠습니까?
중경에서 이범석 일행을 맞아 함께 자리한 인물은 사과의 편지를 보낸 신영묵과 그의 동행이었을 것이다. 그 실마리는 1945년 8월 6일 이글작전 OSS 실무자인 사전트 대위가 OSS의 이글작전 책임자인 헨리웰 대령에게 보낸 전문에서 찾을 수 있다. 비밀 1945년 8월 6일 발신 사전트 수신 헨리웰 루즈벨트 우리 팀의 송면수, 신영묵, 민영환 3명의 광복군 요원이 존경의 체류종이며 이들은 이글팀을 모집하기 위해서라면 주챙이든 어디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챙이 어디지? 이들의 일정과 경로를 조정해 알려주기 바랍니다. 현지에 갈 항공편과 초무한 이글팀 지원자들의 수송편을 마련하는 모든 사항을 준비할 것을 현지 OSS 요원에게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추천장을 작성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중국 화폐 20만 원을 지급하되 추후 정산은 이글팀 계정에서 하겠습니다. 이범석과 정은수가 다시 중경에 온 것은 열흘 전 제작을 의뢰한 광복군 휘장 등을 찾는 것도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였을 것 같다. 그리고 일본군 부대가 있는 지역에 잠입해 일본군 내 한국인 학병과 지원병의 탈주 지원과 포섭의 임무를 띠고 대기 중인 송면수, 신영묵, 민영환 등 광복군 2지대 요원들을 만나 식사 겸 술자리를 가졌을 것이다. 그런데 말다툼 끝에 주먹질이 오갔다. 왜 그랬을까? 본국에 침투하는 이글 작전도 그렇지만 일본군 점령지역에 침투해 한국인 학병들이 탈행을 도와 점령지역을 무사히 벗어나는 것 역시 목숨을 건 임무였다. 목숨을 건 출정 전의 술자리는 을에 거칠기 마련이지만 그날은 통제가 어려울 만큼 수위 높은 난투극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단 5명을 술자리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 광복군 2지대원이 아닌 다른 인물들이 가담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명령, 복종 관계가 분명한 광복군 2지대장과 2지대원들 뿐이었다면 그와 같은 난투극은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중경 인근에 김원봉의 광복군 1지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1지대원들과 조우했거나 정보를 입수한 1지대원들이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원봉의 1지대는 앞서 영국군의 요청으로 인도 버마 전선에 특수전 요원을 파견해 큰 성과를 거두어 연합국들로부터 높은 평판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김원병의 광복군 1지대와 이범석의 2지대는 미국 OSS와의 협력 문제에서 서로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고 있었다. 일본군을 탈출한 한국인 학병을 대상으로 한 초모 공작도 제각기 상대방을 배제한 가운데 은밀하게 따로따로 진행되고 있었다. 1945년 7월 21일 사전트 대위가 OSS 권명 지부의 헨리웰 대령에게 보낸 전문은 이와 같은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 73페이지 그림 광복군 내부의 갈등은 심각했다. 김군은 김원봉이 파견한 학병 초모팀을 돕지 말 것을 미군에 요청했다. 74페이지 미군은 김구 측의 요청에 따라 김원봉의 광복군 1지대 활동을 차단했다.
74페이지 비밀 7월 21일 사전트가 헨리웰에게 김구 주석이 이범석에 통보한 정보입니다. 현재 그곳에서 학병 초모 공작을 준비하고 있는 2명의 광복군은 이글팀의 경쟁자들로서 김 주석의 허가 없이 임무를 시작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존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지 않는 한 당분간 더 이상의 여행 편의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김구 주석은 이범석 장군에게 주챙, 호난으로 초모팀을 따로 보낼 것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발한 이들은 김원봉이 보낸 일지대 요원들이었다. 한편에는 김구 주석과 이범석 이지대장 그리고 이글 작전의 공조로 한결 가까워진 OSS, 거기에 이글 작전에 한 발 늦게 뛰어든 김학교 지대장이 이끄는 3지대가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김원봉 임시정부 군무부장 겸 광복군 1지대장과 1지대가 외따로 떨어져 있었다. 며칠 뒤 쌍방의 갈등은 더욱 노골화되었다. 7월 28일 OSS 존경본부는 OSS 권명의 실무 책임자에게 보낸 전문에서 학병 초모 공작에 나선 김원봉의 1지대 요원의 현지 출발을 직접 저지하라고 지시했다. 적극적으로 이범석의 광복군 2지대를 돕고 나선 것이다. 현재 권명에 머물고 있는 1지대원 이평산과 이하명은 동쪽으로 더 나아가면 안 되므로 존경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들을 멈추어 세우고 그들이 그곳에 가서 할 임무는 더 이상 없으므로 되돌아오라는 임시정부의 지시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들 1지대원을 대체하는 초모공작 요원으로 존경에 대기 중이던 광복군 2지대원들은 바로 송면수, 신영묵, 민영환이었다. 미국이 김구 주석과 이범석 장군의 광복군 2지대만 일방적으로 항상 지원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오히려 광복군 내 파벌들을 각각 따로따로 관리하고 있었다. 미국은 이들의 이념 성향의 차이, 파벌을 꿰뚫어 파악하면서 광복군 지대마다 따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다음은 1945년 8월 2일 이글 작전 실무 책임자 사전트 대위가 헨리웰 대령에게 보낸 비밀 전문이다. OSS가 안위성 잠수함에 있는 한국의 어떤 조직에 매달 50만 달러를 제공하고 있다는 정보를 몇몇 소식통이 이범석 장군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까? 이 미확인 정보가 대다수 한국인의 심사를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OSS가 부서마다 따로따로 개별 조직들에게 나누어 지원해서는 안 되며 이글 계획에 적극 참여하는가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OSS는 이범석 장군을 크게 신뢰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감사의 눈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 같다. 다음은 이글 작전 실무 책임자이며 이범석의 밀접한 파트너인 사전트 대위가 헨리웰 대령에게 보낸 전문이다. 76페이지 비밀 1945년 8월 6일 이범석의 존경 체류 중 동향에 대해 파악 가능한 모든 내용을 전해줄 것을 요망합니다. 특히 이글 작전에 영향을 줄 만한 임시정부 내 사태 변화가 있으면 메모로 전해주기 바랍니다. 짐작해 보건대 사전트 대위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이글팀에 합류한 정운수 미군 중위로부터 존경에서 벌어진 난투극에 대해 자세히 보고 받았음이 분명하다. 그 자리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의 원인과 강도, 논쟁의 심각성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술한 1945년 4월 3일 사전트의 비밀보고에 따르면 임시정부 여원 간 회의에서 김원봉은 작전 전반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밀하게 검토한 뒤 이글 프로젝트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자는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이에 대해 이범석과 서전트는 협상 추진 주도권을 김구 조석과 이청천 총사령관, 이범석 장군이 쥐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서전트의 비밀보고가 있기 전에 OSS의 침투 공작 전문가들은 이미 침투 요원들의 생존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한 바 있고, 김은봉도 그날 회의에서 이글 요원들이 한국에 침투했을 때 과연 그들을 맞아 도와줄 한국인이 포섭되어 있는지 여부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며 계획 전반에 대해 설명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그런 갈등 가운데서도 카운트다운은 계속되었다. 침투 작전은 투입되는 이글 요원들에게 닥칠 심각한 위험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아무 보완책 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광복군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킨 합병 초모 공작은 싱겁게 끝났다. 광복군 내부에서 인명 손실의 위험성과 작전의 효용성에 대한 논란과 불만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8월 22일 OSS 중국본부 비밀첩보처가 권명과 서한지부에 보낸 전문을 보면 한 발 앞서 합병 초모 공작에 나섰던 광복군 1지대 요원들은 김구 조석의 요청을 받은 OSS에 의해 즉시 발이 묶였다. 또한 이범석의 2지대 요원들 역시 10여일 뒤 1지대와 똑같은 처지가 되었다. 미군 측은 일본의 항복과 동시에 광복군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초모 공작에 나서 현지로 갔던 이글팀의 신영묵, 송면수, 김용린 3명에게 귀환 지시를 내렸으므로 이들이 시안으로 돌아오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청만으로는 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정되었던 3인중 1명인 민용환의 이름이 빠지고 대신 김용린, 인이 들어있다. 독립운동가들이 흔히 사용하는 가명으로 민용환의 다른 이름인지 아니면 다른 인물로 교체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범석 장군과 정운수에게 보낸 사과편지 당사자로 합병 초모 공작에 투입되었던 신영묵은 1923년 평남 평원 출생이다. 중국 난징의 중앙대학 재학 중 항일투쟁에 가담했다. 한족 동맹이라는 비밀 결사를 조직해 활동하던 중 광복군 2지대에 입대해 OSS 특수훈련을 받고 국내 진공을 위해 대기하다 광복을 맞았다고 그의 공적에 기록되어 있다. 광복군 출신으로서는 드물게 1951년 경찰 간부로 채용되어 치안국 교육과 경감으로 잠시 근무했다. 1963년 대통령 표창, 1977년 건국 포장을 수원했다. 1979년에 사망했고 79년 너무 빨리 떠나셨는데 1990년 예족정이 추서되었다. 56살밖에 못 살았네. 신영목. (79페이지) 4. 전격 해체된 광복군 이글팀 1945년 8월 26일 OSS 중국 본부장 해퍼너 대령은 8월 26일 OSS 워싱턴 사령부로부터 비밀 전문을 받았다.
이글 작전의 중단과 함께 극적인 반전을 알리는 것이었다. 이 전문은 먼저